네, 오늘 올해 마지막 월요일 장입니다. 지난주 미 연준이 내년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공식화하면서 시작된 산타랠리가 연초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죠. 일부 연준 의원은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성급하다고 진화해 나서기도 했는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파월 의장이 산타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뉴욕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지금 큰 흐름, 상승 흐름이 조금 계속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6주 연속 올랐다가 이제 지난주에 또 FMC에서 사실 이분이 굉장히 좀 그 파월 연준장 기대하신 분 별로 없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까탈스럽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선물 하나 안겨주셨죠. 그래서 랠리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7주 연속 상승세로 좀 마감이 됐고, 물론 이제 오늘 S&P 500 지수가 이제 금요일 날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은 나왔지만 그래봐야 0.01%라 제한적이었고, 뭐 나스닥도 오르고, 그래서 뭐 이 3대 시장 모두 다 최근에 아주 견조한 그런 모습이고, 근데 최근에는 조금 빅테크 기업들이 좀 쉬어갔거든요. 약간 좀 이제 올해 너무 성과가 좋았잖아요. 이 빅테크 7개 기업들이 좀 쉬어갔지만 그러나 그 경기 민감주들이 그동안 소외받던 뭐 신재생 에너지나 경기 민감형 섹터도 이제 금리가 이게 낮아지면서 다시 경기가 좀 좋아지려나 뭐 이제 이런 이제 기대감이 붙으면서 주가 좀 급등을 했는데, 또 어쨌든 주 후반 가서는 다시 한번 또 빅테크도 조금씩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정말 어느 것 하나 뭐 소외받는 게 아니라 좀 고른 상승세가 지금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이제 금리를 뭐 세 차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을 조금 띄워놓은 건데, 뭐 너무 성급하다, 그렇게 과도한 기대하지 마라, 뭐 연준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존 윌리엄스 그 이제 뉴욕 연은 총재가 한마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파월 의장이 불을 질러놨는데 불 끌어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세게 멘트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점도표 찍은 건 내년에 3번 금리 인하인데. 연준 의장이 어쨌든 공식적으로 내년에 인하한다고 언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아니다, 내년에 한 6번 인하할 것 같다. 시장에서는? 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앞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부터 계속 좀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존 윌리엄스 이제 뉴욕 연은 총재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이 너무 또 앞서가 나가니까 좀 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너무 좀 이제 앞서 나가니까 금리 인하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선을 또 약간 긋는 듯한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연준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앞서는. 근데 시장은 연준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는 않는 게, 왜냐하면 지난 2년 동안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 뭐 3번, 4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하 자체에 그냥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하하는 거다. 그래서 지난 2년간 이어진 시장을 괴롭혔던 이 금리 인상이 어쨌든 끝났고, 연준 위장도 언급을 분명히 해줬고 점도표도 어쨌든 3번 인하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시장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에 환호를 하니까 일부 연준 의원이 이제 좀 진화를 시켰는데, 그렇다면 좀 내년에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쭉 시장이 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다, 그런 걱정도 좀 들겠는데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이번에 목적은 뭐 때문이냐면요.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게 아니고 물가가 안정화됐어요.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면, 그런 시그널을 주면 증시는 놀랍니다. 경기가 이렇게 안 좋나? 오히려 놀라서 증시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 지금 인하는 그게 아니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봐도 올해하고 내년에 그렇게 큰 변화가 좀 없거든요. 내년에 조금 낮췄고 올해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상향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연준이 바라보는 지금 미국 경기는 엄청 좋다기보다는 좀 꺾이긴 해요. 하는데 굉장히 견조한 거죠. 견조한데 물가가 생각보다 확 낮았어요. 내년에 미국 연준에서 보는 그 근원 PC 물가 지표를 보니까 2.6을 원래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2.4로 바꿨어요. 물가 더 낮아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럼 결국 시장은 어떨 때 부러지냐면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자기 물가가 튈 때, 뭐 갑자기 뭐 유가가 오른다거나, 그러면 또 한번 부러질 수는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뭐로 빠지느냐면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때.
뭐 갑자기 경제 지표가 확 무너지거나. 예. 근데 그런 게 나오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물가도 안정화되고 경제 지표도 그냥 뭐 이렇게 부드럽게 뭐 그렇게 연착륙 정도로 나오면 증시가 별로 놀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뭐 랠리보다는 지금의 이 상승장 기조 자체는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 뭐 쉬었다 가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맞추실 거는 갑작스러운 뭐 물가가 공급망에 의해서 또 충격을 받거나 확률은 낮지만 경제 지표가 너무 악화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되 그런 것만 아니라면 시장을 뭐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미 연준의 그 산타 효과로 우리 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우리 시장은 보면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오늘 같으면 상당히 2차 전지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2차 전지 그동안 좀 좋지 않았는데 회복세 최근에 회복세 조금 상당히 그 시각이 좀 다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회복세 이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그냥 박스권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닥을 좋은 말로 하면 바닥은 다졌다. 예. 바닥은 이제 다졌는데 안 좋은 얘기로는 이제 위도 좀 막혀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가 좀 막혀 있는. 근데 사실 지난 몇 달간은 하락이었어요. 그냥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이제 하락은 멈췄다고 보는 게 중국에서도 리튬 가격이 조금 이제 진정되는 모습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하락세가 이제 점점 진정되고 워낙 있다.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리튬을 이제 생산을 해도 원가보다 낮아 버리니까 감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은 나왔고 또 이게 전기차가 좀 안 팔려서 이 지금 급락이 나온 건데 그렇죠. 금리가 원인이거든요. 결국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할부 금리 때문에. 근데 금리가 이제 급격히 떨어졌죠. 예. 이것도 당연히 전기차에는 우호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네. 다만 이게 자동차라는 게 금리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다고 바로 막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업황은 내년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바닥은 찍었는데 올라갈 수 있는 룸도 지금 당분간은 좀 제한적이다. 오늘 보니까 또 중국의 CATL이 거의 1년 만에 또 최저가를 경신할 정도로 중국은 또 배터리 기업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배터리가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리튬 가격에 긍정적이진 않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중국의 이런 이슈들도 우리 한국한테는 사실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린다. 다만 오늘은 왜 올라갔냐? 올해 2차 전지 성과 좋았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샀잖아요. 근데 세금 이슈가 좀 있었죠. 세금. 네, 근데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가 10억인데 그거 그대로 결정이 되면 이제 파시려는 물량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한 종목이 내 매물이 10억은 안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발표할 것 같긴 한데 이걸 30억에서 많게는 100억까지 올리겠다. 대주주 양도세 비과세 환도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면 내가 한 종목에 30억이나 100억 갖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말에 물량 안 나오겠죠. 개인이 유독 많이 갖고 있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런 이슈로 2차 전지가 좀 급등하고 있지 않나. 네, 대주주 양도세 비과세 환도를 과연 올릴 것인지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중요한 이슈고 반도체주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반도체가 올해 사실 가장 좋았죠. AI 이제 이슈로. 근데 약간 걱정은 이게 이제 너무 다들 좋다고 하니까 사실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아시겠지만 누구나 다 좋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근데 그만큼 좋긴 하죠. 이게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업황도 돌아서는데 여기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서로 AI 하겠다. 이제 인텔마저도 AI 그 칩을 공개를 했거든요. 메테오 레이크라는 이제 칩이 지난주에 공개가 됐는데 인텔도 지금 뭐 엔비디아에 맞서겠다 이런 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칩을 넣으면 이제 PC에서 우리가 AI 기능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메모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까 고성능에. 그래서 당연히 좋은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좀 일부 부담은 된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좋긴 한데 투자를 하시려면 조금 기다렸다 하자. 약간 이제 주가 조정 나올 때 좀 많이 올라서. 근데 다만 제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왜냐하면 PBR이 1.3배, 4배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거 평균의 절반도 지금 안 돼요. 하이닉스는 지금 PBR 거의 꼭대기까지 왔거든요. 과거 평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제 HBM 그 엔비디아 수혜주였기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삼성은 엔비디아 공급을 못하다 보니까 완전히 소외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덜 오른 반도체는 저는 좀 괜찮다.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삼성전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괜찮지 않을까. 자, 이 금리 인하가 이제 내년에 뭐 세 차례가 될지 연준의 금리 인하가 네 차례가 될지 좀 불투명하지만 이 금리 인하가 이제 분명하잖아요. 자, 이럴 때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는 크게 봐서 어떤 자산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금리가 꺾인다고 하면은 주식하고 채권이죠. 주식과 채권. 예, 채권. 네. 왜냐면 채권도 채권 금리 떨어지면 채권 가격이 오르잖아요. 오르죠. 당연히. 그러면 내가 채권 투자했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잖아요. 채권 값이 올라가니까. 예. 그리고 나는 비쌀 때 이 금리가 높을 때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고금리를 그대로 받을 수 있죠. 이자 수익도. 표면 이자는 그대로 예, 받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채권도 좋고 채권도 주식도 좋고. 당연히 그동안 2년 동안 금리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권도 괜찮다 그러면 채권도 이게 왜 장기 채권이 있고 단기 채권이 있잖아요. 예. 혹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단기 채권이 더 낫잖아요. 예전에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자기는 단기 채권 위주로 한다고. 단기 채권. 네, 근데 왜냐하면 이게 채권도 여러분이 채권을 샀어요. 예. 그럼 여러분 채권자잖아요. 그럼 저쪽은 나한테 돈 줘야 되죠. 나중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10년짜리라면 네. 10년 후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잖아요. 너무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원래 보통 10년물이 금리가 높죠. 이게 그렇죠. 리스크가 있으니까. 예. 단기 1, 2년은 1, 2년 안에 설마 무슨 일 나겠어? 나한테 원금 돌려주게. 그래서 원래 단기 금리가 낮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단기보다 예. 장기가 더 낮습니다. 장기가 더 낫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역전이 이례적인 되네요. 상황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뭐 경기 이슈도 있었고, 근데 보통은 단기가 낮아야 되는데 예. 단기가 기간도 짧은데 금리까지 높게 준다. 금리가 높다. 그러면 당연히 저는 좀 단기 채권이 단기 채권. 그런 면에서 지금은 더 유리하지 않나. 다만 지금 당장은 채권 금리가 다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최근에. 최근에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 네, 근데 약간 여기서 채권 금리가 지금 또 떨어질까? 아. 당장은 그렇게는 안 보거든요. 이미 예. 떨어질 만큼 단기간 떨어진 것 같아요. 단기간에 많이 그래서 떨어졌다. 혹시 채권 투자를 지금 고민하시면 혹시라도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줄 때, 반등할 때 어느 정도. 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은 또 할 수 있다고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나 뭐 상반기, 한 1분기 번 이런 정도. 때 이미 지금 10년물 금리도 3.9까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단기에. 그래서 이럴 때 또 채권 이게 더 빠지나 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채권에서 물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채권 금리 올라갈 때까지 조금 한번 기다렸다가 좀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요?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이 좋은 투자 대상이지만 조금 기다리다. 자, 네. 금리 인하 시기에 채권도 좋고 주식을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주식이라고 해도 뭐 여러 가지 분야 업종이 많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 권장하거나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이라면 업종이라면 뭐가? 일단 이제 소비 관점에서 보면은 자동차 업종 좋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 할부금리 때문에 할부금리 때문에. 이 할부금리도 결국 시중금리에 연동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소비도 좀 이제 약간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또 보통 렌탈 회사들이 금리 상승기에 조금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게 렌탈 자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이자 비용들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렌탈 업종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저희 어떤 이제 보고서를 보니까 코웨이 아시죠? 웅진코 예전에 그 코웨이 네. 그 정수기 예. 그 회사랑 우리나라 국고채 3년 만기 국고채 금리 있잖아요. 예. 역의 상관관계로 마이너스 0.7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움직이는데 거꾸로 굉장히 관계가 강하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반대로 70% 확률로 떨어지고요. 반대가 되는 거죠.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 예. 주가 오를 확률이.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것도 렌탈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일부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좀 수혜주 같고 역시 항공주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대부분 렌탈을 하니까 항공도 사실은 렌트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리스 같은 걸 해가지고 금리 그래서 인하의 효과를 본다. 그리고 성장주 역시 뭐 좋죠. 인터넷, 바이오 이쪽 보통 이제 금리 낮을 때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또 한 가지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왜 그래요? 금리가 높으면 예. 각종 이제 사실은 아직 돈은 안 되는데 태양광 설치해야죠. 풍력 설치하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근데 당장은 돈을 못 벌어요. 만들 때까지. 근데 그럼 어떡하죠? 빌리죠. 돈을 다 빌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변동금리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올해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금리 때문에 막 취소했거든요. 몇몇 기업들은. 근데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 같고 또 역시 마지막으로 고배당주 중에서 리츠 관련주.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 리츠는 왜 그래요? 리츠는 보통 이제 건물에 투자하잖아요. 건물이나 뭐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요새 물류센터 이걸 이제 하나 물건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데 그거 살 때 돈을 이제 투자자한테 받기도 하지만 예. 차입을 또 많이 합니다. 그런 차입을 그럼 하면 당연히 차입 금리가 높아지면 아. 돌려줄 돈이 부족해요. 비용 제하고 배당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고금리 때 리츠가 많이 떨어졌군요. 네, 엄청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리츠주들 아마 주가들이 한 20% 이상씩 다 급락한 걸로 그래요? 알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음. 상황이. 그래서 리츠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신탁 리스트 눈여겨볼 것. 주식 금리 인하게 주식 채권이 좋다고 하지만 좀 안전자산으로 운영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내리더라도 나는 안전자산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위험 자산이 더 유리하긴 하지만 위험자산이 굳이 유리하다, 내가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기 안전한 것도 하고 보통 금리 인할 때 수혜받는 그 가격 올라가는 게 보통 금입니다. 금. 금. 예, 그래서 금 가격이 얼마 전에 사상 최고가 한번 경신했거든요. 그렇죠. 예, 금도 그렇고 아까 채권 말씀드렸고 예, 채권도 전통적인 채권. 안전자산이고 주식 중에서도 고배당 주식이 좋은 게 아까 리츠도 말씀드렸지만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예. 배당 수익률은 좀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근데 예금 금리가 온데 음. 배당 수익률이 오면 사실 대부분 예금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고배당이 매력 떨어지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그래서 좀 주식 중에서도 고배당 주식이 좀 약간 안전자산형 성격이 있고 예. 거기다가 뭐 가장 안전한 것 중에 하나는 금이죠, 사실. 금. 예, 그래서 금이 그래도 안전자산 중에선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기에는 조금 위험자산을 일단 선호하는데 네. 만약에 안전자산을 더 원한다면 네. 금 같은 거를 추천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금리 인하기 투자 전략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EBS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